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문자의 깊은 연원을 캐는 문자학과 소리의 이치를 따지는 의문학, 인간 심층의 비밀을 탐구하는 불교 철학, 그리고 노장 사상의 도학 연구에 매진해온 광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인식혁명이라는 길고 험난했던 철학적 여정의 거대한 마침표이자 새로운 생명이 폭발하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거장 칸트는 평생을 바쳐 인간 이성의 구조를 파헤쳤지만 결국 인간은 물자체, 즉 하늘의 진실에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리며 우리를 인식의 좁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심학과 유식학은 그 감옥의 벽을 부수고 나와 우주가 하나로 융합되는 천인합일의 경지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저는 그 궁극의 종착지를 밝히기 위해 스스로 자자와 깨달을 각자가 결합된 자각, 특히 자체분의 자각이라는 핵심 개념을 해부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주의 진리를 속임없이 증명해내는 증득의 눈부신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인식론의 전당에 오르기 전 언제나 그렇듯 가장 정밀한 고문자학적 돋보기로 오늘 다룰 핵심 글자인 자각의 자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의 갑골문을 들여다보면 이 글자는 본래 사람의 얼굴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코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상형 문자입니다. 고대인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명이 형성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부위가 코라고 믿었으며 자신을 가리킬 때 코를 가리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의 본의는 외부의 대상이나 타자의 가르침이 개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으로서 본래부터 조금의 부족함 없이 스스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결합된 깨달을 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양손으로 무언가를 덮어 씌우거나 어둠을 의미하는 덮을 아래에 효가 변형된 형태, 그리고 볼견자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는 어둠이나 목매함의 장막을 두 손으로 힘차게 걷어내고 사물의 참된 이치를 두 눈으로 밝게 직시하여 알아차리는 역동적인 동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글자가 하나로 결합된 자각이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정신차림이나 일시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근원적인 주체가 멍청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환하게 깨어 세상을 비출 완벽한 준비를 마친 역동적인 상태를 뜻하는 가장 무거운 철학적 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자학적 토대를 서양 철학의 한계를 격파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아보겠습니다. 칸트의 인식론에서 가장 취약한 맹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인간의 인식 주체가 밖에서 들어오는 대상의 정보를 가공하고 조립할 줄은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추고 확증하는 능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에게 주체란 그저 대상을 묶어주는 텅 빈 논리적 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 광여는 칸트가 잃어버린 이 능동적 주체의 자리를 유식학이 자체분과 대승기신론의 위대한 인식체계를 결합하여 완벽하게 복원해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깨달음의 파이프라인을 4단계의 사유로 단숨에 관통할 것입니다. 첫째, 자체분의 자각으로서의 본각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체분의 지혜가 그저 머물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이치에 불과합니다. 지혜를 또다시 우리가 밖에서 찾아 헤매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각, 즉 본래적 깨달음의 상태는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인식 주체인 자체분이 본체의 찬란한 빛을 흠뻑 받아 밖을 향하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를 환하게 비추고 확증하는 자체분의 자각 상태입니다.
칸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주체의 능동성은 이미 우리 안에 성구, 즉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스스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식의 혁명이 폭발하는 시각으로서의 성기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완벽히 갖추어진 자각의 빛이 구체적인 인연을 만나 밖으로 뿜어져 나오며 현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찰나가 바로 성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밖의 객관적 사물이라고 굳게 믿는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저 눈앞의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의 자체분이 그려낸 현상이구나 라고 단박에 알아차리는 그 혁명적인 순간, 비로소 무명에서 깨어났다는 뜻의 시각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업식을 닦아내는 치열한 수행으로서의 경물입니다. 시각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체분 통로에는 수많은 생애 동안 쌓아온 탁한 욕망과 이기심, 즉 벼럽과 신운종자라는 업식의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일상의 수많은 사건과 마주하는 격사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빚어낸 허망한 현상의 먹구름을 치열하게 걷어내고 닦아내는 실천적 투쟁이 바로 진정한 경물이자 위대한 수신의 과정입니다. 넷째, 마침내 도달하는 천인아빌의 구경각, 곧 증득입니다. 닦고 또 닦아내어 더 이상 닦을 찌꺼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고의 상태. 나의 역동적 주체인 자체분이 심연의 본체분이 바라는 절대적인 지혜의 빛을 단 1%의 굴절이나 왜곡 없이 100% 투명하게 투과시키는 궁극의 상태. 이것이 바로 마침내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구경각이며 진리를 내 몸으로 온전히 실현해낸 증득입니다.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알고 보니 본래 내 안에 깨어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칸트에게 인간은 영원히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비극적 존재였으나 저 광야의 체계에서 섬기는 나와 우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의 명이 인간의 삶으로 온전히 합쳐지는 천인아빌의 찬란한 실현인 것입니다. 이 웅장한 도식을 완성하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분명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칸트의 모호하고 수동적인 주체를 격파하기 위해 유식하게 자증분을 자체분의 자각으로 재명명하고 이를 기신론의 본각, 시각, 구경각 체계와 성구, 성기의 드라마로 완전히 융합해낸 이 거대한 논리적 파이프라인은 기존 학계의 정설을 단순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저 광야만의 독보적이고 고유한 학술적 금자탑이며 문자의 형상에 착안하여 마음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매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인문학적 비유임을 철저히 밝혀둡니다. 서구 철학의 메마른 관념론을 뛰어넘어 동양적 심학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현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맹렬한 지성적 성체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나긴 인식혁명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결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놓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려온 이 인식혁명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결코 도서관의 책장 속에 갇힌 죽은 지식도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칸트식의 지적 겸손도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삶의 한복판, 그 생생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무자체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 나의 자체분이 본래부터 자각의 빛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려낸 어두운 업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갈등,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으로 당당히 뛰어드십시오. 그 역동적인 격사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맑은 거울을 덮고 있는 탐욕과 편견의 때를 묵묵히 닦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어느 날 여러분 내면에 가려졌던 빛이 세상을 향해 100% 투명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증득의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지행하빌은 억지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순결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굽어보는 진정한 천인하빌의 주제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의 별빛을 지상으로 온전히 쏟아내리며 우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 광야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깊고 무거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광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